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설명을 들으시니 앞으로 포도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씨도 뱉지 말고 또 포도 과육과 함께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부천은 뜸아니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드디어 이 과일의 제철이 돌아왔는데요. 포도입니다. 제철 과일이기도 하고 먹거나 보관하기도 편리한 과일, 포도의 효능과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포도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전래됐고요. 열매부터 씨, 포도나무 뿌리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 탕익편에서도요. 포도 성평, 미감, 무독, 주, 습비, 치림, 통, 소변, 익기, 강지, 영인, 비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도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관절통, 관절염을 다스리고 원기를 북돋아주고 머리를 맑게 하며 살이 찌고 건강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가 가진 다양한 효능 7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 회복인데요. 포도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포도당, 과당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뿐 아니라 주석산, 탄닌, 칼슘, 비타민 B1, B2, BC가 풍부해서요. 피로를 풀어주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도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게다가 포도는 영양이 풍부한 데 반해서 100g당 수분이 82g, 칼로리는 60칼로리도 높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이고요. 당 지수도 46으로 바나나, 고구마, 파인애플, 수박, 감자보다도 오히려 더 낮습니다. 따라서 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 걱정을 크게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또한 이 레지베라톨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줘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피를 맑고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체중이 과체중이다 라는 이야기 말고도 혈액검사에서 자주 들으시는 이야기 있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이럴 땐 포도를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는데요. 포도에 있는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펙틴이 담즙산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는 떨어뜨려주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주고 총 콜레스테롤은 낮춰줘서 혈액을 맑게 합니다. 따라서 뇌경색 가능성을 낮춰주고요. 심장,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효과는요. 청포도보다는 적포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뿐 아니라 포도에는 칼륨도 풍부한데요. 작은 한 송이의 포도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6%에 해당합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혈압을 낮춰주고 몸의 붓기를 빼줍니다. 혈전 방지 효과도 있는데요. 포도에는 질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전을 막아줘서 심장병의 발병 확률을 낮춰줍니다. 포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문화권에서 사랑받아온 과일인데요. 포도의 원산지로 알려진 지중해 사람들의 심혈관계 비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육류나 버터, 치즈 등의 고지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오히려 심장질환 사망률이 영국, 미국, 독일 등 다른 서구권에 비해서 낮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요 원인으로 음식과 함께 곁들이는 포도주, 즉 와인을 지목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항암과 항산화 효과입니다. 포도는 다양한 실험 논문을 통해서 레즈베라톨 성분이 이 자체로 항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항암제와 함께 병용 투여를 했을 때 항암제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논문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레즈베라톨은 포도가 자연적으로 병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천연 항생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레즈베라톨 성분은 과육보다도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레즈베라톨 외에도 포도에는 항산화와 항암에 도움이 되는 약 16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성분들은 포도의 껍질과 씨앗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를 드실 땐 깨끗이 세척해서 껍질째 드시고 가능하면 포도씨도 뱉어내지 말고 함께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뇌기능 개선인데요. 앞서서 동의보감 포도 효능평에서 익기, 강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놀라운 점이 실제 연구 결과로도 밝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 예방 효과인데요. 미국의 대학 연구팀이 포도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실험 쥐에게 5개월간 투여했더니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 추정하고 있는 뇌혈관의 찌꺼기인 베타아밀로이드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실험 동물 논문에서는 포도 추출물 투여 시 뇌혈류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레즈베라톨 성분은 우울증 및 불안증을 일으키는 포스포디에스트라제포의 발현을 억제해 뇌신경을 보호함으로써 인해서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뿐인가요? 포도 껍질에는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불면증을 예방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설명을 들으시니 앞으로 포도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씨도 뱉지 말고 또 포도 과육과 함께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드시나요? 5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레즈베라톨과 함께 류테인, 지아잔틴 성분은 백내장과 녹내장의 발생을 막고 황반 변성 등 눈의 퇴행성 변화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6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포도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망간을 포함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요.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 퍼듀대 연구팀은요. 8주간 포도를 섞은 사료를 투여한 그룹의 쥐가 대조군보다 뼈의 칼슘 농도가 더 높았음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7번째는 변비 예방과 담적병 예방입니다. 포도는 수분 함량이 82%에 달하는데요. 따라서 말랑말랑한 식감으로 인해서 위벽에 자극을 주지 않고 소화 흡수에 용이합니다. 또한 팩틴을 비롯한 다양한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서 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변비를 막아주고요. 변을 통해 노폐물과 담적, 찌꺼기 독소까지 잘 배출함으로써 인해서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포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까지 잘 전달이 돼서 장내 유익균들,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의 훌륭한 먹이가 돼서 장을 튼튼하게 해줄 뿐 아니라 장을 통한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포도 세척법인데요. 포도를 알알이 떼서 세척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가지에 붙어있는 영양성분이 떼는 과정에서 소실되기도 하고요. 냉장 보관할 때 오래 못 가니 포도를 세척하실 때는 작은 가지로 자르신 후에 베이킹소다나 밀가루를 골고루 뿌려서 물에 5분 정도 담궈낸 후에 흐르는 물로 씻어내시면 좋습니다. 또한 신선한 포도 껍질에는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묻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농약 성분이 아니라 과분으로 당분이 많고 신선하다는 뜻이니까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포도를 드시는 방법 첫 번째, 통포도 주스입니다. 작은 포도 한 송이에 해당하는 포도알 300g과 물 150ml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완성이에요. 그런데 씨가 들어있어서 약간 입에 떫은 맛이 나고 까끌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포도의 아주 중요한 성분인 레즈베라톨을 온전히 드신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 가지차인데요. 준비물은 포도알을 떼어낸 가지 약 4개 분량, 그리고 물 1리터입니다. 포도알을 떼어낸 가지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내서요. 작게 잘라줍니다. 상온에서 약 12시간, 식품 건조기를 쓰실 때는 한 3시간 정도 건조시켜주세요. 건조시킨 포도 가지 10g에서 20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30분 우려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포도를 드실 때 주의사항은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인데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에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뇨 환자분입니다. 앞서서 포도는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GI 지수가 비교적 낮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과일인 만큼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다량으로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하루 한 주먹보다 작게 포도송이 15개 이내로 드시는 게 좋고요. 드시는 시간도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